네, 안녕하세요.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의회 국회의원 김민철입니다. 배려는 제가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. 어느 분의 이제 추천으로 저자 한상복의 배려라는 책을 읽었는데, 이제 그 당시 읽을 때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그 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하는 분들,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사실 그런 마음, 배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줌으로써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걸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원외 활동을 하는데 어느 이제 장애인 단체였어요. 그런데 그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하는데 구석에 조그만 사무실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, 넓은 데도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본인들이 어색해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나오기를.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. 여기에 나와서 좀 더 떳떳하게 이렇게 하시라.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아주 떳떳하게 이제 본인들만의 행사로 얼굴빛이 달라지고 즐거워하고 배려를 통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큰 기적이나 그 힘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배려라고 봅니다. 배려라는 부분의 그 책을 제가 읽었던 기억, 그때부터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그 공정 말로는 그 공정을 많이 하지만 그 공정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잊어먹고 살아왔던 그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도 또 그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공정의 가치는 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다. 평등과 불평등, 이제 이런 부분에 사회 반목이 있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너무 시험할 때 이제 공정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것도 원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난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분들이 조금 억울해,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이제 자포자기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. 그래서 돈이 있고 백 있고 뭐 가진 거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 돈 없고 백 없고 가진 게 없더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하고 좀 그 공정하게 경쟁 그 선상에 같이 서서 뛸 수 있게 해주자,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제가 4년 전에 이제 출마를 할 때 그때는 이제 공정의 가치를 캐치플랜으로 걸고,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 있는 분들은 그 공정의 가치는 그래도 선거 때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은 제가 붙인 것보다도 지역에 활동을 하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할 줄 아는 사람, 이제 일할 줄 아는 정치인 김민철, 이제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많은 분들의 어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일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.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들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2, 3분 이렇게 이해하고 이분이 어때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까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,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보다 일을 좀 더 이제 잘 처리하고 또 우리 의정부 곳곳 사정을 잘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,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일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제 좀 닉네임을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. 의원님이 정의 내리는 정치란 무엇입니까? 정치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사무실인데 찾아와서 거의 뭐 죽을 지경이라고 이제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내 돈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못 되고 이제 법적으로 다 못하게 돼 있으니까.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
시에 그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 정책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주고 또 소개해주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또 다시 재기를 하고 복지관하고 연결시켜서 그분들을 활동할 수 있게 해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지역에 돌면서 이제 어르신들 그래 자네는 절대 가서 싸움하지 마. 저 싸움은 거 보기 싫다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.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그런 쪽에 나서게 될 수도 있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좀 이제 여당과 야당이라면 여당은 야당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또 야당은 이제 여당을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면 그 앞으로 정치가 발전이 상당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인정을 못하고 계속해서 반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가진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그러면은 더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서로 이제 배려할 건 좀 배려하고 인정할 것을 인정해주면 아마 우리 그 정치권이 많이 그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경기 북부 지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진짜 안보라는 이유로 그리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 많은 규제 그리고 군사보호구역 그리고 뭐 인구 감일 억제제 뭐 여러 가지의 그 규제로 3중 4중의 그 규제가 많이 묶여 있던 곳입니다. 남부 쪽이 중심이 되고 또 남부 쪽에 인구가 많아지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쭉 몇십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그 남부의 격차가 이제 심해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남부의 격차를 줄여보자. 그리고 북부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보자. 끝까지 그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. 그래서 이제 제 1호 법안으로 제가 경기북도 설치를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. 상임위에서 그리고 이제 상임위 소위에서 직접 논의까지 하는 경우가 이제 처음 있었던 겁니다. 입법 공청회까지 이제 잘 마치는 경우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 북부 주민들이 좀 희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로 이렇게 그 우리 의정부 시민들께 이렇게 남고 싶습니다. 제가 항상 그 자리에 시민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변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 또 동네 주민 그리고 우리 의정부 시민들하고 편하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편한 사람 우리 의정부 시민들한테 편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.